여러분은 1억을 모으는 것과 1억의 빚을 갚는 것 중 무엇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액수가 똑같으니까 난이도도 비슷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제로에서 1억을 모으는 것보다 마이너스 1억에서 제로로 돌아오는 게 최소 3배 이상 어렵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시간의 계산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1억 원을 모으려면 매달 100만 원씩 무려 7년에서 8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반면에 1억 원짜리 대출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단 1초 만에 내 통장에 꽂힙니다. 이때 사람들은 심각한 착각을 합니다. 한 달에 이자 몇십만 원만 내면 되네? 별거 아니잖아. 착각하지 마세요. 그 1초짜리 대출은 내 미래의 10년치 생존력을 강제로 가불에 쓴 대가입니다. 얻을 때는 축제 같았겠지만 그걸 내 노동으로 떼어야 하는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길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아니란 착각이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빨리 갚으면 되지. 하지만 돈의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편이 되어 돈을 불려주지만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목을 조르는 덫이 됩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말에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쉴 때도 심지어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자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실시간으로 붙습니다. 금리연 6%를 기준으로 똑같이 월 100만 원씩 움직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1억을 모으는 사람은 복리 이자가 붙어서 7년 남짓이면 목표를 달성합니다. 반면에 1억의 빚을 갚는 사람은 매달 치솟는 이자가 원금을 먼저 갉아먹기 때문에 단 한 달의 연체도 없이 무려 14년 동안 돈을 갚아야 비로소 겨우 제로가 됩니다. 7년과 14년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한쪽은 자산가가 되고 다른 한쪽은 이자 메우는 기계로 전락하는 치명적인 방향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실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1억 원이란 거액의 빚을 지고 시작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하고 게으른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나 소비 욕망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번 달만 리볼빙 쓰지 이 정도 카드로는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메울 수 있어라면 너무나 쉽게 사인합니다. 하지만 멀리 보지 못하고 내린 이 안 좋은 선택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복리의 칼날을 타고 차곡차곡 쌓여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옵니다. 빚을 지는 순간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압박 때문에 저축이나 비상금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내 인생의 방어막인 현금 버퍼가 사실상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살다 보면 반드시 살면서 갑작스러운 병원비 경조사 혹은 경기 불안 같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터집니다. 결국 또 다른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빚을 메우는 최악의 돌려막기를 시작합니다. 당장의 연체를 막으려고 내린 그 비겁한 임시방편들이 매달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내 삶을 타격하고 결국 정신 차려보면 통제할 수 없는 1억 원의 늪에 완전히 처박히게 됩니다. 수학적인 계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인간의 심리적 마비입니다. 먼저 1억을 모을 때는 통장 잔고가 1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으로 늘어날 때마다 성취감과 희망이라는 강력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하면 된다는 눈에 보이는 신호가 힘든 노동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1억의 빚을 갚을 때는 어떻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으로 밤낮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며 2천만 원을 피눈물 나게 갚아도 내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 8천만 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손에 쥐어지는 실물 자산은 여전히 제로이고 내 일상은 시커먼 시궁창입니다. 성취감이 전혀 없다 보니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영혼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빚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의 연락에도 돈 나갈까봐 마음이 무거워지고 명절에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도 죄책감이 서리며 금융사에서 오는 휴대폰 알림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통제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데모노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속감자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노동을 반복하며 영원히 파괴되는 고문을 당했듯 성취감 없이 오직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의미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결국 중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고삐를 풀어버리는 부채 상환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망한 인생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소비를 폭발시키거나 한탕주의 도박성 투자에 손을 대며 진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산은 희망을 먹고 자라지만 부채는 절망을 먹고 자란다. 1억 모으기와 1억 빚 갚기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기술적인 이자율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작용하는 시간의 방향과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모으는 행위는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지만 부채를 갚는 행위는 과거에 내가 내린 무책임한 선택들을 수습하는 형벌입니다.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는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지만 과거의 후회를 청산하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에는 엄청난 저항감을 느낍니다. 결국 1억의 빚을 갚기 어려운 이유는 매달 아무런 성취감 없이 마이너스를 메워야 하는 정신적 고통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끝내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무서움을 알고 마이너스 시간 축에 절대 내 인생을 올라타게 하지 않는 것, 당장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내 돈의 흐름을 지독하게 통제하는 것만이 내 삶과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오늘 나의 돈은 그리고 나의 시간은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나요?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날입니다.